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휘젓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었지.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메마른 구근으로 작은 목숨을 먹여 살려 주었지. 4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시, 영국 시인 엘리어트의 이 시가 생각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은 아닐 테죠. 봄을 맞을 기대로 꽉 찬 4월. 여기저기 봄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4월을 왜 엘리어트는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는 4월을 왜 엘리어트는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추운 겨울을 지나서 새롭지만 조금은 불안한 변화를 겪어내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모두 화사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한창 겨울인데요. 세상은 온통 개나리며 진달래며 목련이며 수선하며 막 이렇게 봄꽃이 피어날 때 심경이 또 어떨까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봄비가 잠든 뿌리를 휘젓는 봄. 설레고 따뜻하고 싱그러운 분위기가 즐겁기도 하지만요. 계절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봄을 맞는 마음은 여러 갈래입니다. 따뜻함과 즐거움도 있지만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봄이 있기에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요. 다시 손잡을 수 있고요.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4월은 잔인한 달. 그 4월 첫 주에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라일락 향기를 키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문학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학으로 행복 충전 시간이죠. 문학 장르에 상관없이 문학 뉴스도 전하고 문학 인터뷰도 하고 시도 소개하고 합니다만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트필을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작가인데요.
어머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 같기도 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마트이거나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논이나 밭 등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웃 같은 분이기도 한 박완서 소설가의 수필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통 사람입니다. 수필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 늘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유쾌한 사건과 잔 근심이 그칠 날이 없었다. 늘 그렇게 살 줄만 알았더니 하나 둘 짝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고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식구가 허룩하게 줄고 슬하가 적막하게 되었다. 자식이 제때제때 짝을 만나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식구가 드는 건 몰라도 나는 건 안다고 문득문득 허전하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꼭 누가 더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멍하니 기다리기도 한다. 딸애들이 한창 혼기에 있을 땐 어떤 사위를 얻고 싶으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화제는 주로 시집 보낼 걱정이었다. 큰 욕심은 처음부터 안 부렸다. 보통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이 쉬워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대라면 그때부터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우선 생활 정도는 우리 정도로 잡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내 어림짐작으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수요가 비등비등한 것 같으니 우리가 중간, 즉 보통 정도는 될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보통 사람은 대략 이러했다. 살기는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을 것. 식구끼리는 화목하되 가끔 의견 충돌쯤 있어도 무방함. 부모가 생존해 계시되 인품이 보통 정도로 묻어나여 자식에게 보통 정도의 예절과 공중도덕을 가르쳤을 것. 학력은 내 자식이 대학을 나왔으니 대학은 나와야겠지만 일류냐 이류냐까지는 안 따지기로 하고 그 대신 적성에 안 맞는 엉뚱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나 마나이면 절대로 안 되고 육모나 키도 보통 정도만 되면 되지만 건강할 것. 돈 귀한 줄 알고 인색하지 않을 것. 성품이 명랑하되 비리나 부조리에 분노하고 고민할 줄도 알 것 등등이었다. 나는 그만하면 욕심을 너무 안 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익감은 세고 셌으려니 했다. 그러나 웬걸? 막상 나서는 혼처는 하나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넘지 않으면 처졌다. 내 딴엔 가장 흔한 보통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운 조건은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지도 몰랐다. 나는 우선 사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가정을 내 둘레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역시 귀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내 집은 남이 보기에 보통일까? 거기 생각이 미치자 그것조차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우선 주부가 글을 쓴다고 툭 하면 이름 석자가 내걸리고 사람은 건성건성 엉터리로 하는 가정이 어디 보통 가정인가? 나는 그만 실수를 터뜨리고 말았다. 보통 사람은 나에게만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다. 보통 사람이란 TV 연속곡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나도 그걸 꽤 열심히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고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란 제목은 가장 광범위한 사람에게 동료의식을 일으켰음직하다. 전형적인 보통 사람을 찾긴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써오라고 할 때 생활 정도란에 거의 중을 쓰는 심리와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어떤 일간지에서 평균치의 한국 사람을 계산해서 거기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한국의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크게 웃고 있는 낙천적이고 건강한 얼굴로 보고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반가움과 친숙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갖춘 보통 사람의 조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조건과 얼토당토 않은 것이었다. 그의 생활 정도나 학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훨씬 밑돌았지만 그는 보통 이상의 날카로운 사회적 안목과 비판 정신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보통 사람다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잘 살고 자식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싶다는 건전하고 소박한 꿈이었다. 그러나 한편 냉정히 생각해보면 큰 욕심 안 부리고 노력한 만큼만 잘 살아보겠다는 게 과연 보통 사람의 경지일까? 보통 사람이란 좌절한 욕망을 한 장의 올림픽 복권에 걸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허황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닐까? 보통 사람의 숨은 허욕이 없다면 주택 복권이나 올림픽 복권이 그렇게 큰 이익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 풍진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만 잘 살기를 바라고 딴 욕심이 없다면 그건 보통 사람을 훨씬 넘은 성인의 경지이다. 그럼 진짜 보통 사람은 어디 있는 것일까?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일까? 보통 사람이란 평균 점수처럼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싶어하는 가공의 숫자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크게는 안 바래요. 그저 보통 사람이면 돼요.
가장 겸손한 척, 가장 욕심 없는 척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모른다. 욕심 안 부린다는 말처럼 앙큼한 위선은 없다는 것도 내 경험으로 알 것 같다. 아마 나의 가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만 내세워 자식들의 배우자를 골랐더라면 생전 시집장가 못 보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제 마음에 드는 짝을 제각기 찾아내서 부모의 승낙을 받고 슬하를 떠났으니 큰 효도한 셈이다. 아직도 보내야 할 자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을 찾는 일은 그만두기로 한 지 오래다. 32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는 딸을 둔 내 친구는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중매설하고 조르는 버릇이 있다. 바지만 입었으면 돼. 그게 내 친구의 사윗감에 대한 간단 명료한 조건이다. 그러나 32살 먹은 그 처녀는 치마 입은 총각이나 나타나면 시집을 갈까 바지 입은 총각들한테는 흥미 없다는 낙천주의자다. 나는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 친구보다 그의 딸의 느긋한 여유가 한결 보기 좋아서 친구한테 그 애는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애이니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충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친구는 덜컥 화를 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람 노릇도 못하고 나서 행복 불행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렇담 내 친구는 행불행이 이전에 최소한 사람 노릇을 보통 사람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과도 회사에서 뽑은 보통 사람과도 다른 또 하나의 보통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보통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다가는 내가 보통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인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모르겠다. 지금 누가 나에게 보통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마에 뿔만 안 달리면 다 보통 사람이라고 대답하겠다. 이 글은 박완서 작가가 쓴 때가 아마 1970년대일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닌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보통으로 살아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게 또 보통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보통을 원한다고 하지만요. 꼭 보면요. 무엇 하나가 넘치든지 처지든지 누구나 그렇게 마련입니다. 적당한 또 그 정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잣대이기도 하고요. 박완서 작가는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여성 작가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내는데 장인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에세이는요. 그 시대를 사다 본 시대나 살아보지 않은 젊은 시대나 197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 수필입니다. 좋은 수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쓰였는데도 시대가 다르게 쓰여 있는데도 지금 썼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 수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수필입니다. 한자 한자 이 내용을 베껴 적으면서 읽는 수필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각자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또 어떤 건지요? 우리 모두 보통 사람입니다. 가진 것과 무관하게 평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무엇보다 그 누구도 행복과 불행에 알 수 없는 함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화사해 보이는 행복에도 아무리 서러운 불행에도 또 다른 면이 스며있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절벽 같은 고통에도 징글징글한 생명력이 끈질기게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인생이기도 하고요. 박완서 작가의 훌륭한 소설과 산문들은 그녀가 떠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참 위로 같은 걸 주면서요. 울림을 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요, 보통 사람만 존재한다면요, 법도 필요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넘치고 무언가 처지는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다 보통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보통 사람의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간의 욕심이 또 인간의 기대가 보통 사람의 기준을 높여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전업주부였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늦게 작품을 시작한 작가입니다. 1970년 5명의 자녀를 둔 그 전업주부가요, 왜 40이라는 그 늦은 나이가 되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박완서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막내까지 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좀 심심해서 라고 데뷔 소감을 얼버무리듯 대답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심심풀이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하고 이 되받아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40대 기혼 여성, 막내까지 유치원에 들어간 바로 그 당시가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 조금은 적합한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줄곧, 우리 여성분들 다 그렇잖아요. 줄곧 이어진 그 육아, 또 가사 부담, 그때가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겠다 할 때가 아니었나 짐작해 보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는 참 그 작품 세계를 보면요, 어떤 관념이나 정서가 아니고요, 이 평범한 중산층 보통 사람의 생활과 욕망을 문학의 무대로 끌어올려서요, 박완서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표현과 문학적 터치를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었던 작가입니다. 그나저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요? 정의를 해봐야 되겠다. 예전이랑은 좀 다른가? 아니 똑같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하는 것도 우리 삶에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부자도 아니고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멍청하지도 않은 평균치의 사람. 모르겠습니다. 박완서가 그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는 산문에 썼듯이 이마에 뿔만 안 달리면 다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를 고르면서 보통 사람을 찾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이 수필에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위선과 오만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마주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끄러움이 자취를 감춘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죽비 소리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박완서의 이 수필은요,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면서 또 보통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균열,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박완서만의 진솔하고
담백하면서도 말맛이 느껴지는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박완서 작가는요,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으로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등단한 이후에 꾸준히 많은 작품들, 많은 소설과 산문을 쓰면서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도 받았고요. 그녀의 작품은 전쟁의 비극, 중산층의 삶, 여성 문제 등을 다루었고요. 자신만의 그 독특한 문체와 시각으로 작품을 멋지게 서술하였던 작가입니다.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산문학상, 중앙문화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회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이죠. 10몇 년이 됐네요. 그 지병인 담낭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9세이죠. 그때 소설가 정이현이 추모의 편지에서 이렇게 쓴 것이 생각이 나네요. 한국 문단에 박완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희망이었는지 선생님은 아실까요? 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완서 작가의 수필 보통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겸손한 척, 보통 사람인 척, 그러나 인간의 욕구와 교만이 참 저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글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욱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해설, 더 좋은 문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학으로 행복 충전하는 행복한 문학.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